충남의 그 행복 교육지구 마을 학교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를 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령은 1월 13일부터 26일 날까지 지금 접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 방법은 시청에 이제 방문해서 방문 접수를 하라는 게 원칙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다음 모집 대상은 이제 시민들이 구성된 단체, 비영리든 사회적이든 협동조합이든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어, 1,400만 원 지금 예상을 하는데 1개소당 최대 1천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9개에서 10개 정도 내지 뭐 10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최대 1,000만 원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서 잡을 때는 1,000만 원으로 잡고 나중에 선정이 됐는데 이제 10개가 되면 이제 작년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93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금액이 좀 줄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 낼 때는 1,000만 원으로 써서 내는 것도 방법이고 아예 처음부터 뭐 930만 원을 잡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9개만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1,000만 원씩을 다 주는 거죠. 근데 이제 10개가 선정된다라고 하면 이제 1,000만 원씩 하기보다는 뭐 작년에 보니까 3개가 이제 1등 이제 위에서부터 뭐 3개 팀이 930만 원, 그다음에 4번부터 이제 그 밑에가 뭐 또 뭐 800 얼마, 그다음에 또 밑에가 7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돈을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것 같고요. 관내 마을 학교 이제 운영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내 마을 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뭐 이제 체험으로 한 번 정도 가는 거는 이제 가능한데 뭐 여러 번 나간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관내에서 해봐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선정 결과는 이제 2월 달에 해주고 이제 준수 사항은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업계 허위 사실 기재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심사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선정 단체는 이제 지방 보조금 이런 이제 조례를 이제 따를 것이다. 그다음에 허위 사실 기재 시 부정적인 방법이 이제 교부받는 경우는 환수,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다음 문화교육과 평생교육팀 이쪽에서 담당이다. 그리고 서류가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서는 이제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가 이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이제 마을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뭐 이거를 밀고 있어서 이제 보령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 전역이 이 지원 사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시군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시군은 이제 이걸 주체가 아예 교육청 쪽에서 아예 하는 데들도 있는 것 같고, 보령은 시 쪽에서가 주도를 하면서 교육청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하나?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것 같고, 시군마다 이게 다르고, 예전에 보령시 같은 교육청이 아니라 시 주도로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군마다 이게 상황이 다른 것 같고, 또 예산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령은, 9,400만 원에 지금 최대 1,000만 원까지라고 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이제 보령시의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기관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이 교사가 되는 마을 학교를 발굴, 운영하여 2023년도 보령 행복지구 마을학교 지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작년보다는 이제 공고가 한 달 정도, 한 달 좀 더 넘게 일찍 지금 떴고요. 작년에는 4월 달 정도, 그러니까 2월 달 정도에 공고가 떴고, 선정이 이제 4월부터 계획을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5월부터 집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올해는 좀 한 달 먼저 하고 하니까, 뭐, 이제 최대한
3월 정도나 4월 초에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거는 한 4월 초부터 계획을 세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학교란, 어, 마을 학교를 위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곳으로 마을 안에서 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제 목표예요. 어,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참여해서 마을 안에서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제 작년까지 이제 흘러가는 거, 뭐 재작년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걸 보면 아직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활성화가 아직 덜 된 것 같고요. 어, 이제 여기 위에서도 앞에서도 보였지만 마을 주민이 이제 교사가 된다라는 게 주민들이 정말 교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출발해 가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에 이거를 좀 제대로 한 팀이 한 네 팀, 세 팀, 10개 팀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이제 공방 위주로 좀 돌아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공방과 이 마을 주민 교사가 합쳐져 있는 데들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업이 이게 뭐 보고서도 장난 아니고 많이 써야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보고서가 한 두께로 한 A4지 용지 한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누구나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서 지역민의 평생학습, 학생의 배움과 돌봄을 지원하고 마을 구성원의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되게 광범위하게 이제 다양한 걸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관심 있는 뭐 작년에 했던 거 보면 자연 그 보를 주제로 한 팀도 있고 공방에서 그 주체가 돼서 이제 공방을 진행하면서 참여하시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서 같이 협력하는 아이와 아이들이 장애인들과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보령시 그 머드 엑스포 할 때 어린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걸 메인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잡기도 했고요. 하여튼 다양한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봄학교 위주로 또 프로그램을 잡은 데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라고 이제 사업명이 돼 있고 사업 기간도 여기 보시면 올해는 이제 3월부터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네요. 근데 이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해야 하고 이거 3월도 3월 중순 정도에서 조금 더 빨리 잡으면 3월 초에도 잡을 수 이렇게 해석하면 3월 초부터 이제 그 12월 30일까지 해석이 되지만 3월 한 초로 잡는 건 괜찮아도 11월 말까지 잡고 30일까지 잡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이제 보고서 제출하는 게 12월 달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최대 한 팀당 1,000만 원을 잡는데 이제 10개 팀을 선정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9개 팀 한다라고 하면 최대가 1,0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10개 팀까지는 적어도 받는다는 소리고 뭐 연하나 12개를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신청 자격은 뭐 비영리, 영리 법인, 비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 그 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나 기관 이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주둔한 3인 이상이 구성한 기관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유번호증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마을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공방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제 법인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간다든지 고유번호증이나 비영리 단체라는 그런 거를 갈 수도 있는 건데 글쎄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어,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다 열려 있다고 올해까지는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게 어떻게 바뀔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또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을의 시민들이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 이제 돌봄도 가능하고 독서 모임도 가능하고 뭐 체험도 가능하고 놀이도 가능하고 생태 관련된 환경 뭐 환경 지킴이 뭐 청소 뭐 그다음에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휴지 줍고 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환경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문화나 예술이나 경제나 진로 탐색이나 그러니까 진짜 다 열려 있다고 하고 여기서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을의 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반드시 마을 안에 아동, 청소년을 포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을이라고 하는 게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시라고 해석돼도 되고 아니면 그 동네 면을 이제 중심으로 해도 되고 뭐 이거는 좀 이것도 이제 열려 있는데 고령시라는 거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가능하면 이제 마을이나 이게 지역의 해석이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동네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령시를 주체로 해서 아이들이 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기아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그다음에 명천, 그다음에 동대인가 네 군데가 합쳐서 저희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라는 말로 하면 마을이라는 해석보다는 뭐 지역이라는 게 가운데 꼈는데 그게 그렇게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체험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한 게 맞겠다고. 그러니까 그 단순 체험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는 여기서 보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의 학교 교사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 표현이 좀 저도 해석이 애매한데 어쨌든 단순 체험 활동보다는 지속적인 근데 어쨌든 마을 교사가 있고 계속해서 뭔가 이 지원 사업 말고도 다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원 사업 안에서 그 해석을 이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체험 활동하고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끝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공동체와 아이들과의 그런 무언가가 계속 되는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체험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방에서 아이들을 섭외해서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해서 딱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교류가 없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한다라고 해석을 저는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학기별로 2개 프로그램을 운영, 예, 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프로그램당 16시간 이상이라든지 8차씩, 그러니까 저희가 모임을 할 때 2시간씩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이제 3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활동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도. 3시간씩 하면 5번에서 6번을 해야지 16시간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2시간으로 하면 8, 26. 그러니까 2시간씩 계산하면 8회차가 나오는 거고 3시간씩 하면 7차가 안 되겠죠. 6, 36, 18. 예. 여섯 차에 이제 끝나겠죠. 예, 뭐 이런 얘기라고 36, 18 맞죠? 예, 해석이 돼요. 그리고 전체로는 30회 이상을 하든지 20시간, 90시간 이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2시간씩 90시간 하면 45회를 해야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3시간씩 90시간 하면 30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시간을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저기 어, 바깥으로 체험을 좀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이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 10시간을 한 번에 이제 빠지는 거죠. 일인데 10시간이.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저 90시간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요. 예, 그렇지 않으면 3시간씩 한다라면 결국 30회가 맞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얘기인데 저희 같이 이제 10시간이 껴있고 막 그러면 30회보단 더 줄 수 있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개 단체가 한 개의 공모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저희 단체에서 프로그램 2개가 괜찮은데 2개를 낼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복 신청 안 된다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이행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보험료 자부담 뭐 이런 거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비가 최대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최대 1천만 원이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부담도 5%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행 보증 보험 가입 의무 뭐 이런 게 보험료는 자부담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쨌든 1,000만 원까지만 잡고 그리고 어차피 얘기했잖아요. 9군데 이상, 10군데 이상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0군데가 선정이 되면 뭐 1,000만 원은 안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9,400에서 8팀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구나. 예,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10팀 이상 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400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팀 이상을 뽑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러네요. 해석이. 그래서 만약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이 부분을 또 감안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외 대상은 당해년 동해 유산 사업. 그러니까 마을 학교랑 유산 사업이 또 뭐가 있지? 뭐 교육청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를 국비나 시비로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대상이 된다, 제외가 된다. 아니면 뭐 마을 학교 비슷한 거를 이제 면에서 또 사업하는 게 비슷한 이제 느낌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이중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일까지 이제 제출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2월 2일 날 발표가 2월 2일 날 3시에 발표가 지금 잡혀 있네요. PPT 발표가. 예, PP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PPT를 준비해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이제 최종 확정이 며칠 후에 이제 된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교부 이제 자본 지방 이제 보조금이 이제 3월 달 안에서 나갈 계획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말인가? 하여튼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는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한 달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보니까 진짜로 3월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 컨설팅 나눔의 창 이제 운영을 11월까지 보세요. 여기 11월까지로 돼 있죠. 그다음에 정산 보고 12월 중에 하라고 하니까 여기 아까 전에 이제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던 거는 이거를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 운영은 3월 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3월 초로 잡았다가는 이제 미끄러지면 또 전체적으로 뒤로 밀리니까 이제 하여튼 3월 초부터 잡던 3월 중순부터 잡던 저희는 3월 중순부터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예, 3월 초로 잡는 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상기 일정에 비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14일 날간 접수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문 접수하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6일 날 6시까지 한다. 우편 접수가 아니네요. 이번에는 무조건 방문 접수네요. 그다음에 신청서가 소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를 준비를 해가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종합 점수 평균 고득점 순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 나름 이제 목차가 쭉 나오는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로 걸렸으니까 1등을 했던 거 같고요. 올해도 1등을 목표로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심사 과정에서 수정 요구 사항이 반영을 해서 수정 계획서를 제출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가 될 수 있다. 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부분은 좀 예산이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요.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경우는 다시 계획서를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사업비가 나온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원 방식에서는 사업 내용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아까 얘기한 차등 지원, 이제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0점 이상인 경우는 제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종 발표는 이제 12월 중중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산 집행은 계획서에 바탕으로 해서 집행되나 지침을 준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충청남도 행복교육지구 보조금 사업비 교육 편성 원칙을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1차는 심사 계획이 서류 심사를 일단 이때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발표는 이제 이날 3시부터네요. 생각외로 오래 걸리던데 작년에 보니까 하여튼 3시로 잡혔네요. 이렇게 늦게 잡았지? 하여튼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단체 선정 및 지원 결정이 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그러니까 서류 심사도 되게 잘 해야 하고 현장에서 이제 발표도 잘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타당성이 이제 얼만큼 있느냐 운영 계획 적절하고 실현성이 있느냐 그리고 인적 자원 구성이 마을학교에서 인적 자원 확보 그러니까 이거에서 회원들 리스트를 좀 내면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을 학교 교사들에 해당되는 거 부분 리스트와 그다음에 학생들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물적 자원 및 교육 환경 20점. 교육 환경이라고 학습 공간 이제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및 사용 적정성.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적절하게 쓰였는지 계획이 잡혔는지를 이제 20점. 그다음에 이제 현장 이제 이거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 5분에서 10분 발표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7분 정도 발표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다음에 왜냐하면 또 하다가 보면 좀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10분 이내로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연습 안 하시면 잘못하면 10분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발표에서 점수가 조금 깎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2차 발표를 참여 안 하시면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을학교의 열정, 그다음에 구체성, 봉사성, 그다음에 학습 공간에 대한 이제 준비, 이제 이건 질문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이제 자원의 연계와 특성을 좀 잘 하고 있는지, 작년에 교사도 좀 질문을 하시던데, 예.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종합 이제 고득점 순부터 이제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되고 그다음에 4부담에 해당되는 게 5%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여기 지금 써 있고요.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잡고 그러니까 1천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을 이제 잡고 1천만 원 이제 950만 원으로 이제 잡으면 일단 잡히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선정이 될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예산 이제 뭐 900만 원대가 될 수 있고 800만 원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다시 예산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가 지출 증빙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중에 좀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그때그때 영수증들을 이렇게 모아야 하거든요. 근데 처음 하실 때 이거를 되게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신다라면 이걸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선배 마을 학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상황을 보시면서 조언을 받고 막 이걸 좀 해야지 정말 고생 안 하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서 나중에 절대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처음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 마을 학교 팀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교육을 좀 받고 해야지 그때그때 영수증을 모아놔야지 나중에 정말 일이 수월하지 이거 때문에 정말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보고서 어, 종합평가 이제 통화 나눔에서 작년에도 한번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 관계자분들까지 해가지고 다들 많이 모여서 이제 발표 자리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런 걸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서류 뭐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거, 허위사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예, 그 얘기고요. 예, 1차적으로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2차 서류를 또 볼까요? 2차 서류에서는 이제 공공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에요. 사업 개요, 사업 이제 실행 계획 준수를 위해서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서류 실행과 계획서 상에서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여야 한다. 사업 비목이나 일정을 준수를 하십시오. 사업 계획의 변경. 예. 저희도 작년에 하면서, 이게 사업 계획이 변경이 한번 여러 번 됐다고 해야죠. 예, 예. 여러 번 됐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 엄마들이 그 자벌들을 가자고 하시면서 자벌들을 가게 되면서 예산이 한번 변경됐고 또 이제 홍보비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 이제 그때 이제 서프터즈 옷 사는 거에서도 한번 변경을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여러 번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 실행,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실행하고 있고 작년에 특히 처음이었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보고 회의를 하다가 보면 또 요구 사항들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변경은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고 하면서 일부는 변경이 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해봤고 그다음에 사업 실행 계획서 상에서 추진 계획이 사업 비목 변경인 경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승인이에요. 사전에 먼저 인터뷰를 해서 그게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제출하면서 이게 변경이 돼야지 우리가 임의로 변경한 다음에 하면 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보증에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통장에 대해서는 어, 단체 명의로 개설을 해야 한다. 저희는 지금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성주산골이란 단체로 1순위를 했고 그리고 또 단체명으로 아자 마을 학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성주산골 통장을 좀 이용을 했던 거고요. 기존에 개설된 통장은 잔고가 0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해야 하고 자부담이나 보조 반드시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자부담이나 보조 금액은 통장과는 별도로. 아, 이거는 저희 또 저는 이제 회계 부분 안 맡아서 다른 분한테 넘겨서 이건 몰랐는데 따로 운영을 해야 하네요. 그다음에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그러니까 체크카드죠. 예. 그리고 동일 사업에 2개 이상 발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총괄 관리자는 각 체크카드의 정상 관리, 그러니까 체크카드도 2개 이상 뭐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 대표자는 각 카드의 정산 사용자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저희도 작년에 하나라서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정말
두 개 내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세 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마을학교 교사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돌리는 것보다는 좀 역할 분담을 좀 하다가 보니까 한 카드를 갖고 다음날 누구한테 다시 옮기고 또 다음날 또 옮기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세 개를 좀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 뭐 물건 준비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식사 관련 간식 준비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대여하시는 분 해가지고 두세 개가 있는 게 일하기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조 사업의 집행에서 체크카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명은으로 제한한다. 어, 법적 증명 영수증으로 제한한다. 집행은 체크카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간이 영수증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체크카드 진출은 원칙은 부득이해서 물품 구입비 등 식대 등 계좌이체의 경우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활용해라. 어, 예, 이거 좀 까다로워요, 이게. 이게 작년에 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되게 까다롭게 이거 부분이 서로 막 협의하면서 뭐 했는데, 수기 이제 면세 사업자인 경우 수기 세금계산서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하다 보면 업체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체크카드가 안 되거나 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비, 회의비, 참석비, 원고료, 발표,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 수당 지급은 수령자의 계좌 이체해서 해야 한다.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12만 5천 원 넘은 경우는 8.8%에 대한 원천 진술 후 계좌 이체를 해야 한다. 예, 이거 조금 예, 돈을 바로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지급 조서에서는 어, 생년월일, 뭐 주소 기재, 지급 대상자의 도장, 서명을 받고 인터넷 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뭐 어려운 내용 없는 것 같고요. 사업비 지출의 결의에 대해서는 지출하여야 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출 결의에 의한 수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지출 결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돈을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지출 결의서라는 거를 내가 이거를 쓰겠습니다라고 한 번 더 지출 결의서라는 걸 작성해서 만들어서 원래는 이제 다른 팀들 같은 경우 이거를 저기 담당 그쪽 중간 조직에게 보내서 확인을 하고 나서 지출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팀 어떻게 했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회계 담당이 아니라서. 하여튼 이게 지출결의서 이 부분은 쓰게 되면 담당 그 분한테 보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보내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네. 죄송해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회계가 망가질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안 하고 지출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출 결의서에 많게 지출을 하게 되면 크게 망가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지출 결의서와 지출과 이것만 잘 하고, 그 다음에 사진, 그때그때 사진 잘 찍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담당 주무관님이 도와주시는 일이고, 이 부분은 되게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거는 꼭 따라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통장, 결의서, 영수증, 예, 아니 금액들 상호일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때그때 모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이거를 등한시하다가 보면 예, 제가 다른 기관에서 이거 잘 못해가지고 뭐지? 뭐 하여튼 반성문 비슷한 거 하나 쓴 적 있어요. 예. 하여튼 이 마을 학교에서는 실수 안 했는데 다른 지원 사업에서 실수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사업 종료일은 사업 보조 사업비 원칙적으로 결정해서 명시해서 기간인 보세요. 1월 30일까지죠.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완료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집행 잔액하고 예금 이자는 이제 반납을 계좌이체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반납을 돈을 차서서 반납을 하든지 뭐 그렇게 반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구조 사업에 추진하는 경우는 즉시 불용시 통보하여 없는 경우는 반환해야 하고 뭐 예, 이것도 뭐 어렵지 않고 이제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어려운 얘기 아니면 예비비나 잡비 등 같이 구체적인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제 예산은 이제 편성이 불가한다는데 단체 운영비나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이제 경비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뭐 상근 직원 뭐 여기 쭉 보시면 안 되는 거는 어, 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비품 목록은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실습비, 활동비, 사후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재능기부 등으로 위해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사후관리비는 아예 안 잡고요. 어, 저희는 이거 항목 안에서 계획을 다 잡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개는 이제 전단지나 현수막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희는 저기 아이들 옷에다가 저희 로고를 집어넣은 거 모자나 이런 거에다 집어넣어서 홍보물로 제작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단체 티 같은 걸 맞출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셔도 되고 뭐 그런 부분으로 홍보에 관련된 거를 같이 예산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걸로 그 모자 여름에 활동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자하고 그때 티하고 맞췄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강사료는 이제 강의 오시는 분들 이제 강사비 그리고 회의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하루에는 8시간, 그다음에 월 20시간 이내로 이거는 측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강사를 이제 8시간 이상은 하루에는 못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번 이제 3시간씩 써도 7번까지 이제 7번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회의 수당이 여기 뒤에 나오나요? 회의 수당이 어떻게 썼지? 저희 이거는 회계 맡았던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회의 수당이라는 게 이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파트가 죄송해요. 이거를 저희는 정말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보니까 어,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추진에 대한 이제 장소 임대료, 기자재, 임차료. 저희 같은 경우 장소를 임대를 좀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했던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무료로 하거나 하여튼 예 그다음에 실습비, 교재비, 문구비, 재료비, 체험비, 행사 진행비 뭐 대부분이 여기 실습비로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단 조건이 1,00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을 했을 때 150만 원 이상을 못 쓰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어, 그리고 이것도 이 기준 안에 갖고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제한이에요. 여기 기준, 이 기준만 안 넘어가면 이거 사용하는 거는 무제한인데 단 여기서 이제 뭐 체험 재료비를 쓰시는데 1,0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이상은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0% 이내니까. 그리고 장소 임차료도 1,000만 원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까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런 해석이에요. 그리고 교통비, 사무용품, 다가비 이런 게 있을 때는 1인이 4,000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가비를 4,000원을 잡으라는 소리로 저희는 해석을 좀 이제 하루 이제 할 때 그리고 교통비는 1인 4,000원 이내라는 건 안 맞고 이게 다가비를 4,000원 이내로 쓰라는 소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활동하는 게 이제 2시간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3시간, 4시간 이용하는데 식사비가 들어가서 잡는 것보다는 시간이 그 3시간, 4시간까지도 식사 부분이 빠지고 이제 저기 다가비로 4,000원이면 김밥으로도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하루 10시간 이제 체험을 갔다 오면 밥이 두 번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식사비를 또 활동비로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지금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4,000원씩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그거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거는 협의를 좀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물어보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는 그냥 과감하게 안 해요. 음.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단순 인건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법인 임원인 자는 해당되는 사업에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체나 임원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마을 학교의 단체의 리스트로 누군가 이름이 다 들어가져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주의사항이고 조심해야 하는 게 이 부분에서 어, 법인의 임원이라고 임직원이라면 5명이 해당되잖아요. 그 5명은 이 단순 인건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일용직 형태의 고용과 임시 근로자 지급의 인건비,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최저시급으로 맞춰라. 응,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는 법인인 경우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제 뭐, 이런 거 사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구매 불가,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비교 견적서까지 제출해라. 이런 소리고, 홍보비는 뭐 아까 설명드렸고 임차료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라네요. 단기 사물 용품 임대의 경우는 비용 지출 최소화한다. 어, 리스 말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여비 출장이나 기간 정하지 않는 장기 출장 출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가나 단체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출은 가능하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 체험을 짜월드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비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저희는 버스를 대절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어, 네, 여기에다가 해서 맞춰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획서 쓰기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로는 버스에 관련된 거를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어보세요. 담당자한테. 그래서 전화번호 맨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로 해서 물어보시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4,000원이 이 소리예요. 다가는. 음. 그다음에 강사수당은 주강사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고 보조강사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건데 이게 마을학교 사람들이 이제 교사가 된다 안 된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기서는 안 된다고 단순 인건비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우리 맨 처음에 첫 장에서 보면 취지가 마을에서 마을 주민이 교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을 분들이 교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건 물어보더라고요. 그 교사가 이제 강사 자격에 충분히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력도 없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강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제 충남에서 유명한 그 영상 촬영 그런 쪽에 강사님을 한 분
또 이용했고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충분히 자격 조건이 되는군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의 경력과 그 이력서에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점수에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게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다른 강사로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지적이 나오면 그걸 또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해당되는 거 보험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수당이 나왔네요. 지급 내역서, 강의 뭐 증빙 이거 뭐 회의 참석, 회의 참석이 있네. 지급 내역서, 회의 참석 확인서, 회의록 사본, 원천 징수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씩 총 3회에서 지급하고 마을학교 운영 회의는 참석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회의는 총 3회까지 지급을 하고 나머지 회의는 그냥 하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회의비 지급은. 그다음에 근데 이거 회의비가 또 밑에 나오나? 회의비가 여기 없는데 이것도 한번 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회의비는 얼마까지가 가능한지 이거는. 그다음에 원고 작성 이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고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규 작성 원고를 받아 책상을 편집할 때만 인정하고 강의료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원고료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강사가 사용하는 원고 말고 다른 이제 책을 편집하기 위한 원고만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 진행 상황에서 이제 하는데 뭐 선진지기 하나 먼저 이제 사전 답사를 한다라든지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다음에 임차료, 임차 확인서, 임차 계약서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이게 또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가비 아까 4,000원, 그다음에 카드 결제나 뭐 회의록이 또 들어가야 첨부가 또 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모품 물품,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견적서, 물품, 어, 물품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고 뭐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영수증, 체크 영수증, 예, 이렇게 두 번째 것까지 해석해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걸 볼까요? 네 번째 거부터 보죠. 먼저 보죠. 네 번째 게 마을학교 학습 시설 현황. 이거는 이제 건물 어디 이용할 건지 강의실 면적 어떻게 되는지 그거 쓰라는 건데 이게 건물을 두 군데, 세 군데를 쓴다라면 세 군데에 관련된 걸 세 장을 쓰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교명하고 이제 인원 어떻게 두고 관리자는 또 누구냐 뭐 그 학교명 안에서 이렇게 하나 해석하면 되고 이 두 번째는 주강사하고 보조강사는 누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이 이제 기타 자원이 또 뭐가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주강사하고 보조강사는 이력서를 또 제출을 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거까지 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단체명 여기에가 사업체 플러스 이제 사업체가 단체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성주산골이라고 하는 사업체로 이제 사업자로 이제 제출을 하는데 아자 마을 학교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또 가로 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다 알 거고 여기는 뭐 세무서 보령시 세무서 그다음에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우리 회원들 마을 학교 회원들 수 그다음에 뭐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장소는 이제 메인 장소 잡으시면 되고 사업량은 이제 사업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사업량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 작성하면 되고 사업 내용에 이제 한 줄 핵심 넣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두 개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설명을 하시면 되고
분명히 1,000만 원이 된다면 자부담은 50만 원, 950만 원, 95%,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거를 할 거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을학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 학생 모집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냐는 소리인 거고요. 월 몇 회 할 거고 주간 몇 회 할 거냐. 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월 세 번, 월 네 번에서 다섯 번이고 주간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모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한 줄 저희는 더 쓸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요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023년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다음에 운영 장소는 메인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뭐 개화초등학교 어디 성결교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쓸 거고요. 운영 내용은 여기서 두 개 프로그램이면 일단 두 개 프로그램만 여기서는 이제 개요잖아요. 사업 개요. 개요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고 자세한 거는 또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모르고 이걸 똑같이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썼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두 개면 두 개 이상이니까 두 개 써야겠죠? 여기는 한 개 쓰고 두 개 쓰고 어떻게 할 건지 세 개라면 여기다가 네 개라면 하나 더 칸 만들어서 네 개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개라고 하면 여기 두 개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이제 기여도가 뭐가 있을 거냐, 뭐 사회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도, 그다음에 이 단체의 기여도는 뭐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고, 강의 계획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하나, 두 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거는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당 한 개씩이잖아요. 우리 마을은 마을학교는 세 개다 그러면 이거를 세 개를 쓰셔야겠죠. 그리고 회차들은 이제 8회차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다시 설명하면 30시간 16시간 이상인 경우는 8회차 이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로 열고 썼어야 하는데 그걸 안 쓰셨나요?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다음 총 사업비는 이제 일단 1천만 원, 그다음에 950만 원, 50만 원, 95, 5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재료비나 강사비, 홍보비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쭉 쓰실 거고, 가능하면 산출 내역에서는 단가, 인원수, 개소, 횟수, 일시 뭐 이런 거를 같이 작성을 하래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작년에 저희가 썼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단체 소개는 우리 단체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단체 이름 이거를 같이 쓰시고, 목적은 뭐냐, 연역 뭐 활동했던 건 뭐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회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명 다시 한번 위에서 썼던 거 다시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렇게 1,000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뒤에 공 3개는 빼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000만 원, 95만 원, 아니 950만 원에 50만 원, 950, 50, 그다음에 1,000만 원 다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0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0 써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했던 것들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제 작년에 아무것도 했던 게 없으면 이거는 아예 삭제하시면 돼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이게 최근 3년간 이 사업을 받은 거를 내역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년간 이제 공익적인 활동했던 걸 쓰라는 소리고,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거짓 정보로 이제 밝혀지면 나중에 아예 취소도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있는 대로 또 써주시고, 회칙 정관, 회칙을 없으면 회칙을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되면 이거 내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회원 명부는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평가 점수에서 회원 명부 어떻게 되느냐 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회원 명부는 무조건 써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일단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쓴 거 보여드리는 거는 다시 영상 하나 다시 찍을게요. 예.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 예, 예. 하여튼 조금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언젠가 한 번은 이제 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이제 150만 원짜리나 300만 원짜리 사업부터 해보고 나서 좀 이제 훈련이 된 다음에 이거를 하시면 좋긴 한데 그걸 안 하더라도 뭐 컴퓨터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좀 이해를 하신다라면 담당 주무관님 도움 받아가서 진행을 꼼꼼하게 하신다라면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신경 쓸 게 많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 기획을 하지만 회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저희도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바뀌어가면서 올해 계획도 다시 잡았고요. 그래서 멤버들이 수준이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저랑 이제 두 사람 위주로 스타트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년 차가 되니까 이제 멤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마음을 알고 멤버들이 같이 뭐 회계, 뭐 자료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회의록 하는 거, 역할 분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술부터 이런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출발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한두 사람이 좀 봉사 차원에서 스타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 마음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member들이 보이면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재료 사는 거고 뭐 이런저런 것들 역할 분담하고 하면서 이게 한 번 첫 해가 좀 어렵지 이제 둘째 해부터는 잘 운영했고 칭찬 받았고 그러면 그 마음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관심들 많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으셔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이 저희 팀에서는 많아서 여러 번 있으셔가지고 조금은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쉬운 일 아닌데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지금도 뭐 자벌도 언제 또 가냐 또 뭐 무슨 춤이 기억난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뭔가를 풀어가 부모가 또 그렇게 대화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고 또 아이들이 또 친구들을 또 모아놓고 이런 공동체 활동을 또 비슷한 걸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네요. 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